또 하나 주목해서 볼 것은 오늘 그 박지영 특검보의 브리핑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에 있었던 안가 회동. 여기 이제 참석했던 인원이 이상민, 그리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여기에 조금 뒤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한정화 비서관도 여기 왔다 갔다는 거잖아요. 뭐 본인은 사의표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걸 두고 그 2차 계엄 얘기지는 아니면 그 계엄 본인들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법률적인 조치 이런 것들 때문에 모였을 것이다라는 의혹과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모임이다.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박정 특검보는 안가 회동 자체가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사태가 벌어진 다음 간단한 친목 모임이었는지도 이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조금 저는 의외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전부 다 부인하고 있고 거기 참석한 사람 전부 다가 사실 무슨 뭘로 모였는지에 대해서 뭐 연말 모임처럼 우리는 추측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추측이 맞다는 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셈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핸드폰도 다 사실은 다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 핸드폰을 뭐 압색해가지고 뭔가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못 시킨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찾아내는 이 증거를 찾아내서 이거를 범죄 사실과 연결시킬 만한 어떤 단서가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규원 정당이라면 그게 청문회 수준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거 되게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예리한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어쨌든 그들이 주장하는 적어도 친목 모임은 아니다. 그것은 그렇죠. 좀 분명해 보이고요. 그 엄중한 상황에 이게 한가하게 뭐 소맥 말아먹을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다들 뭐 전면 좀 어떤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나마 거기서 좀 객관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게 한정화 전 검사죠. 예. 뭐 사표를 내도록 갔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는 이해는 잘 안 되죠. 맞는 말씀 같지는 않은데 한번 이게 조사를 한 번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사 내용을 좀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또 상황은 또 그때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분의 말씀을 토대로 한번 재구성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요 안가 모임 회동 자체보다는 지금 내란 특검에서 그 김주현 전담팀을 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란 특검은 요 안가 회동 자체에 한정해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김주현이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역할을 민정수석은 보통 좀 음지에서 움직이는 역할이잖아요. 약간 음침한 역할. 그게 내란의 처음에 기획부터 어떤 큰 역할이 있지 않았겠는가 좀 그런 전제 하에서 김주현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그걸 전반을 이게 좀 넓혀서 보고 있는 측면이라 넓혔다가 어떤 의혹사항이 발견되면 다시 이게 좁혀 들어가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김주현 수석이 사실은 그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만한 혹은 김주현 수석이 어쨌든 뭔가 밝혀낼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이제 던져줘야 되거든요. 아니 저는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아이디어는 의외로 방첩사를 재수사하면은 좀 단서를 잡을까. 방첩사.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방첩사에서 선관위하고 여론조사 곳에 갈 때는 가서 서버만 확보하면 검찰이 온다. 그 뒤에 검찰과 국정원이 온다. 이렇게 대령들 7명이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분명히 검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 조사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거기 명령을 한 그 대령들한테 말한 게 정성호 1처장인데 1처장이 나는 검찰이라고 말을 안 했고 민간 분석팀과 국정원이라 그랬다. 이렇게 하고 뒤집히는 걸 이걸 검찰이 제차 3차 다짐을 받거든요. 확인을 받고. 연인형도 똑같아요. 그랬는데 검찰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랬는데 이런 어떤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 팀이 본진이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사후 대책 과정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검찰이 듣고 싶은 진술을 방첩사 수뇌부가 해줬다는 거죠. 이래고 여인영이 계엄을 반대했다는 검찰발 단독 기사가 언론에 쫙 뿌려진다고.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내가 진술 날짜를 찾아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계엄의 부정선거 디지털 포렌식 팀이 원래 본진이었고
거기에 검찰 그 사이버 팀이 있고 그것을 조정하는 어떤 상위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시 3분에 계엄이 해제됩니다. 근데 2시 13분경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김용현이 이제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한테 다시 전화가 오는데 계엄이 해제됐는데 국회에서 철수한다. 다 좋다.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선관위에는 재투입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때는. 그리고 선관위 주변에서 철수하지 않고 기다렸던 차량들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거부해요. 거부도 하고 현장에 가셨던 분들도 뭐 바로 투입 안 하고 이제 계셨던.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선관위에는 더 길게 시간을 끌어야 됐을까? 이것도 본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수사에서 뻥 뚫린 게 이게 검찰 특수본의 수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저 김주현 수석하고 쭉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특수본이라고 이제 박세현 검사가 운영했던 그 특수본을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들이 지금 특검으로 이첩이 됐다고는 하나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을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후 마사지 대책이라는 것은 그때 2차 계엄을 모의하기 위한 안가 모임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아마 2차 모의를 했다면 합참이나 국방부 쪽 라인하고 했을 거고 여기는 사후에 마사지 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특검에서 그 검사들이 사실 이 건에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한데 그분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특검도 검찰 베이스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특검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 기록을 이관받아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측면이 크고요. 그리고 특검께서 뭐 역할을 잘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수사 주력은 파견 검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수사관들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검찰 관련 의혹은 전혀 지금 규명된 바가 크게 없어 보이고 근데 또 검사가 검사 수사하고 하면은 수사 동력이 확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좀 이러저런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내란 특검에서도 검찰 부분에 대한 관여 수사를 하긴 할 텐데 결국에는 좀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럼에도 특검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검찰 부분에 대한 수사를 주저한다면 그리고 정치권에서 추가 고발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 압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나와 있던 뉴스들 중에서 꼭 다뤄야 될 뉴스 좀 짧게 요것만 몇 가지 치겠습니다. 일단은 최혜병 특검에서 김건희 씨 이 비화폰 실물 그리고 통화 내역,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일단 김건희라는 사람이 무슨 직책이 있고 무슨 이유로 비화폰을 썼느냐 이건 뭐 우리가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비화폰으로 뭐 했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통신 기록은 나오는데 내용은 사실 안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역과 뭐 시간 뭐 요 정도는 확인할 수 그래서 중요한 거는 김건희를 치지 말고 김건희랑 통화했다는 쪽을 이제 쳐가지고 그들이 약한 골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전부 다 말을 조금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것이라 지금 보여져요. 아니 나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최혜병 특검팀에서 김건희가 그 대통령이 경로하던 무렵에 그 관계자하고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에요. 그러면은 왜 관계자라 그러죠? 지금까지 특검의 브리핑 관행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실명을 좀 밝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익히하는 관계자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라인, 김건희 라인이 있었다는 뜻으로 저는 들려요. 새로운 아니 우리가 아는 뭐 국방비서관이다, 안보실장이다, 국방장관이다, 뻔히다 하는데 특검이 이걸 저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굉장히 그 배경이 궁금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미 노출된 사람은 아닐 것이고 뭐 새로운 그래서 그런가? 누구로 생각하시는 혹시 뭐 거예요? 의심 그 관련자 중에서. 아니 뭐 모르죠. 뭐 제가 그거 알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가 특검 들어가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묘한 특검의 그 발표가 나는 의미 있어 보여요. 뉘앙스가 달라 보였다. 좀 그것 관련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뭐 로비 의혹 그 루트 외에 좀 통상 주목되는 게 그 고석이라고 잘합니다. 고등군사 법원장 그분이 좀 어쨌든 김기한과 그 7월 말경에 접촉했던 것이 확인이 됐고. 그 임성근 사령관하고도 뭐 접촉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또 그 윤석열과의 친분관계 등을 감안할 때 그 부분이 조금 더 유력한 루트일 가능성도 특검이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비화폰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임성근 구명 이쪽 외에
비화폰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뭐 전화기를 몇 대를 썼다는 게 지금 여러 차례 정황이 나오니까 이 비화폰을 여기만 썼겠느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내란에 대한 개입. 왜냐하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이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직 썰입니다. 썰이에요? 네. 노상원과 통화했다는 게 확인은 안 됩니까? 왜냐하면 노상원이 김건희와 통화했다는 걸 마치 자신의 그 위세를 과시하듯이 여기저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비화폰에서도 뭐 텔레그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비화폰을 쓰면서도 텔레그램 앱을 깔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깔 수가 있다고 뭐 얘기를 누가 하던데 그 텔레그램에서 통화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비화폰에서도 그 통화 기록이 보통 이제 남아서 그 동안은 이제 이게 추적이 됐는데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로 또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아니 근데 지금까지 진술에는 노상원이 정보사의 2명의 대령, 그 롯데리아 회동 당사자들이죠. 여기에 윤석열을 만나고 온 것을 자랑하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 김건희는 없었어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뒤에 후속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이건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시사인 그 유튜브 채널 방송하셔서 그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외환죄 규명에 있어서 안규백 현 국방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중요하죠. 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이제 뭐 어제 공군 작전 통제 센터를 갖다가 압수수색했고 뭐 그걸 또 조선일보가 막 까던데 지금 저기 그 군내 보면은 이런 부분이 미묘한 거예요. 군에는 작전 일지가 있고 상황 일지가 있어요. 근데 작전 일지는 합참의 전술지휘 통제망에다가 입력을 해서 나중에 못 고칩니다. 근데 상황 일지는 부대에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끝나버립니다. 수정도 가능하고. 그렇죠. 마사지가 돼요. 그런데 저기 계엄 때 사령부들 간 부대들 보면 반드시 작전 일지를 쓰지 말고 상황 일지를 작성하라는 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고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일부는 어떤 부대는 작전 일지를 쓰고 어떤 일지는 상황 일지를 쓰고 이랬을 때 이게 특검이 합참의 시스템을 다 지금 본다는 것은 이게 군사적인 기밀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고 제가 지금 저 국방부에서 군사편찬연구소가 기록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애를 먹는 게 이것 때문에요. 군부대가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실이나 국방부 감사관실 같은 데하고 저기 같이 조사팀을 만들어서 이런 기록물의 로그온을 일단 해야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거를 갖다가 하려면은 국방부가 자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특검이 이걸 다 일일이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국방부가 뒷받침을 해주는 그렇군요. 이런 구조가 나와줘야만 이게 됐다. 왜냐하면 군이라는 특수조직의 특성상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이렇게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팬티 때문에. 팬티 때문에 너무 많이 놓쳤어요. 여러분 지금 그 기자 있잖아요. 그 아까 브리핑 현장에서 뭐 색깔이 뭐냐, 뭐 어떤 팬티냐 계속 물어봤다는 기자를 그 좀 나무라시는 댓글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 특검보의 답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시설에서 제공하는 팬티인지 아닌지 그것이 확인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법사위 나왔는데 이 관련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민망하다. 복장 규정을 장시간 위반 시에는 벌점을 받는다. 징벌방 넣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 징벌방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특혜라든지 뭐 접견 관련된 이런 것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잘 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윤석열 외부인 접근 규정에 위반이나 위법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요거는 진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국민 누구에게나 이 법의 엄정함이라는 건 있는 것인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 우통 벗고 막 속옷 보이면서 들어 누워가지고 버티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된다는 게 전례로 남아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고 우리 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덥답니다.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